그리고 바구게 옆자리에 걸려있던 김어굴의 가방에서 몰래 지갑을 꺼내었습니다. 박옥은 저에게 식판을 사용해 위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정신이 전교생이 모여있는 급식소에서 저를 여자 같다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롱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팀 입장할 때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 풍천중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렬로 서서 단체 구호 외치고 그리고 재판 소개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썰전이에요.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풍천중학교 썰전입니다. 우선 사건 개요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인 정앙심은 2018년 4월 11일 학교 급식소에서 동학년인 박욱과 크게 다투고 그 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 회부됩니다. 정앙심은 본인은 박욱의 뺨을 때렸고 박욱은 식판으로 정앙심의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학폭위에서는 쌍방 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양측 모두에게 서면 사과 1호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앙심의 구체적 범행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의 증거 자료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는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가를 가장 큰 중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다뤄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앙심과 박욱이 급식소에서 다툰 녹취 파일입니다. 너 너무 짜증나. 좀 조용히 좀 해. 진짜 근데 그 뭐지 어제 사거리. 사거리에서 진짜 어떡하게서 맞다 너 찜질 바꿨네? 네가 여자야? 뭐? 다시 말해봐. 네가 여자냐고. 네, 식판으로 맞은 소리입니다. 네, 두 번째 증거 자료입니다. 정앙심이 김어굴의 가방에서 꺼낸 지갑입니다. 세 번째,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내용입니다. 네, 학폭위의 처분에 불만을 품은 정앙심이 체육 시간이라 비어있던 박욱의 2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갑니다. 박욱의 짝인 김어굴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박욱의 가방에 넣음으로써 마치 박욱이 김어굴의 지갑을 훔친 것처럼 이를 꾸미려 하였으나 때마침 텀블러를 가지러 교실로 돌아오던 김어굴에 의해 범행 현장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김어굴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기는 했지만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 박욱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정앙심에 대한 공판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가나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천호 누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정앙심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박정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최진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이다정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다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앙심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2004년 4월 7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나시 다라동 마바로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인가요? 가나시 다라동 세모로입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중학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2교시 과학 수업을 받던 도중 과학실을 빠져나와 체육 시간이라 비어있던 피해자 박옥의 2학년 4반 교실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옥의 옆자리에 걸려있던 김호굴의 가방에서 몰래 지갑을 꺼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훔친 지갑을 박옥의 가방에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박옥이 김호굴의 지갑을 훔친 것처럼 이를 꾸며 누명을 쓰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예.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4월 18일 박옥이 교실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김호굴의 지갑을 훔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박옥은 저에게 식판의 사용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피해자 김호굴에 의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또한 박욱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여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에 대하여 성립됩니다.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절취를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호굴의 지갑에서 무엇 하나 꺼내어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김호굴의 지갑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박옥의 가방에 집어넣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박옥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입증됨을 밝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김호굴과 피해자 박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형소법 제14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인의 자격에 근거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체적 및 정신적으로 위해를 입히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서절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절친 증인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박욱이 피고인에게 식판으로 위해를 가한 정황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근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김호굴 증인과 박옥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서절친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서절친 씨는 증언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서절친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김옥을 증인과 박옥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신청한 피고 서절친 증인의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김옥을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서절친 증인은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2교시 체육 시간에 잊어버리고 온 물건이 있어 2학년 4반 교실로 돌아갔다가 피고인 정황심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바구게 가방에 집어넣으려 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체육 수업을 받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 텀블러를 교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교실로 갔습니다. 그때 시각이 어떻게 되지요? 체육관을 나서면서 시계를 보았는데 10시 10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교실에 들어서는데 누가 제 자리에서 뭘 하다가 깜짝 놀라기에 보니 정황심이었습니다. 정황심이 뭘 하고 있던가요? 제 지갑을 훔쳐 바구게 가방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이 증인의 지갑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친구들과 찍은 제 스티커 사진이 바로 앞에 붙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정황심이 그 지갑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바구게 가방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과 바구게 자리는 붙어 있습니까? 예. 증인의 자리에서는 정황심의 행동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2교시에 체육 수업을 받던 도중 목이 말라 교실에 텀블러를 가지러 돌아갔다고 하셨죠? 예. 목이 많이 말랐겠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체육 수업을 받던 도중 목이 말라서 교실로 다시 올라간 상황이라면 교실에 들어갈 때는 거의 뛰어 들어가다시피 했을 텐데요. 그 짧은 순간 안에 피고인이 증인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들고 그것을 다시 바구게 가방 안에 집어넣는 이 두 가지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정확히 목격한 것이 확실합니까? 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정황심이 제 지갑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갑을 훔쳤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증인이 교실에 들어서던 순간에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 지갑을 바구게 가방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지갑을 바구게 가방 안에 이렇게 확실히 집어넣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피고인이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한 손에는 제 지갑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바구게 가방 쪽으로 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뻗고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바구게 가방을 열고 증인의 지갑을 넣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 제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바구게 가방에 지갑을 넣었을 것입니다. 증인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교실에 들어서던 순간 피고인의 한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다고 했죠. 그럼 다른 한 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구게 가방 쪽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손이 바구게 가방에 닿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예. 증인이 교실에 들어서던 순간에 피고인은 증인의 지갑을 바구게 가방에 넣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바구게 가방에 피고인이 손을 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정황심의 몸이 바구 가방을 향해 있었고 손도 가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몇 초만 더 늦게 들어갔다면 정황심이 바구게 가방을 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남의 지갑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납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억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인 박옥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정황심에게 식판으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죠? 네. 하지만 그것은 정황심이 전 교생이 모여 있는 급식소에서 저를 여자 같다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황심 또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쌍방 폭행이었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열린 학폭위 회의에서도 쌍방 과실이 인정되어 사면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자기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직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실제로 증인의 가방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다 퍼져 있고 심지어 어제는 상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우기 네가 우리 지갑을 훔쳤다며 이렇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지갑을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로 이미 저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2018년 4월 11일 급식소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식판을 내리친 사실이 있죠? 네. 피고인이 증인을 놀렸다고는 하지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증인이군요. 맞습니까? 정심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작은 일에도 잘 흥분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은 정심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욱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피해자 박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절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정황심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부모님끼리도 왕래가 많으신 편이십니다. 증인이 보았을 때 정황심은 평소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는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앙심이는 밝고 활발하여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식소에서는 왜 박욱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까요? 앙심이 성격은 직설적인 편입니다. 그날도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 화장품 얘기를 하며 떠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심이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박욱이 사과하기는커녕 안 좋은 표정으로 앙심이를 쳐다보니 덩달아 앙심이도 기분이 좋지 않아 한마디를 더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가게에서 무엇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김옥울의 지갑을 본인이 가지기 위해 꺼냈을까요? 앙심이의 부모님은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앙심이는 씀씀이가 헤프지 않아 용돈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훔치기 위해서 남의 지갑에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급식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툴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까? 네. 식판으로 맞은 뒤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박욱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열린 학폭위 회의에서는 쌍방과실에 의한 양측 서면사과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나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학폭위 결과에 반발할 피고인이 박욱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셈이군요. 재판장님 의있습니다. 검사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사실관계만을 물어보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서절친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김어굴과 피해자 박욱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박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중학생입니다. 증인은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2교시 과학 수업을 받던 도중 2학년 4반 교실로 간 사실이 있죠? 예. 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욱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급식소에서 저에게 식판으로 위해를 가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까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2학년 4반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너무 화가 나 저도 모르게 그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김호골의 지갑을 꺼내든 상태였습니다. 남의 지갑에 손을 댄 것을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김호골의 지갑을 탐냈던 사실이 없습니다. 그 지갑으로 박욱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박욱이 가방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그 지갑을 어고리의 가방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김호골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급식소에서 식판으로 맞기 직전 증인은 박욱에게 조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증인은 여자도 아니면서 화장품 이야기를 한다며 박욱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조롱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조롱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식판으로 머리를 맞은 뒤 바로 박욱의 뺨을 때렸지요? 예,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전치 위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욱은 학교 보건실에서 연고를 바른 것이 다였고요. 그 후 학폭위가 열렸고 그 사안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뒤로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욱에게 앙심을 품었지요? 식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저를 폭행한 것과 손을 한 번 휘두른 것을 똑같은 무게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학폭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 그로 인해 박욱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인은 4월 11일 급식소에서 박욱과 다툼이 있었죠? 예. 그 건과 관련하여 학폭위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박욱은 저에게 식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박욱의 뺨을 때린 것일 뿐이고요. 이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식판을 이용하여 무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26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박욱 씨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동급으로 여긴 학폭위의 의결 상황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이마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저보고 사과를 하라니요. 교실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시나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고리의 지갑을 가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지갑을 박욱의 가방에 넣으려고 한 생각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아니다 싶어 지갑을 원래 자리에 두려고 하는데 어고리에게 목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김어굴의 지갑을 절취하였는가 그리고 박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갑을 탐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피고인이 김어굴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도죄 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연히 박욱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 박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29조에 의거 각각 500만 원씩 도합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어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어 잠시 들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박욱의 가방에 집어넣으려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박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하는데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 자신만의 방법으로 박욱에게 안갚음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만 있었을 뿐 실제로 김옥울의 지갑을 훔쳐서 가진 사실도 없고 그 지갑을 박욱의 가방에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 뭐 하나 한 것이 없는데 절도죄면 명예훼손죄라니요. 부디 재판장님께서 선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하지방법원 2018 고합 1005 피고인 정황심에 대한 절도 및 명예훼손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관하지방법원 2018 고합 1000 피고인 정황심에 대한 절도 및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미소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박욱의 지갑을 꺼내어 든 것은 밝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박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김옥울의 지갑을 무단으로 꺼내어 소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피고인이 비록 실행에 옮기진 않았으나 박욱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여겨지고 박욱은 사실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또 생각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고는 하나 친구의 재산에 손을 대고 또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죄가 없지 않으므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팀도 끝났습니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좀 차분하게 진행해줬는데요. 그러면서도 준비한 것들도 열심히 발표해줬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가도록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정도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코피 나신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아이고, 예, 잘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금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이면 제 생일이랑 한번 범행일이랑 한번 맞춰봤는데 만 14세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아직 19세 미만인 그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않은 부분이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네. 일반 지금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부로 해서 아마 보호처분 이런 문제로 갔어야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그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여기서는 지금 문제 삼으신 게 절도 부분과 명예훼손인데 지금 피해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 이제 법리적인 거는 넘고도 이제 명예가 훼손된 게 맞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절도해서 지갑을 꺼냈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는가? 그게 아니라 소문이니까 이게 결국 말로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그럼 말의 그 소문의 진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비록 이 지갑은 꺼내지 않았고, 지갑을 꺼내서 가방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도 누가 말이야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져갔대. 그것도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시돼서 이미 소문이 퍼졌다면 그렇다면 그건 따로의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단지 여기서 보면 논리적으로 여기 표현을 하실 때 그 지갑을 꺼내서 가방에 넣지 않았다. 따라서 바국의 명예를 훼손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 가방을 집어넣지 않았더라도 소문을 만약 그렇게 퍼뜨렸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더구나 여기선 서의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소문을 퍼뜨린 바 없다.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변호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알아오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모의 재판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피고인과 증인의 자리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변호인과 검사는 대본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피고인과 증인은 못 봅니다. 외워야 돼갖고 저도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입증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범행 사실, 그때 구체적인 사실 거기에 대한 입증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갑을 꺼냈죠. 꺼내고 다시 그 가방에 돌려놓으려 했는지 아니면 그 바구의 가방에 넣으려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입증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물건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이렇게 집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놓으면은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물건을 집었다가 다른 자리에 놓으면은 유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좀 치밀한 다툼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대본 쓸 때 역할을 대본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대본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대본 먼저 다 쓴 다음에 이제 역할을 배분한 거예요? 대본 먼저 다 쓰고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예. 그 다음번에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혹시 모의 재판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역할 먼저 배분한 다음에 대본을 써보는 것도 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역할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쓴 건데. 예,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본 먼저 쓴 다음에 역할을 배분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 반대로도 한번 해봐야 조금 더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잘 봤습니다. 소재가 학폭위, 절도, 명예훼손이라서 중학생 수준에서 정말 주위에 있을 법한 일들을 잘 골라서 모의 재판으로 잘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판부에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시면서 근거를 설명하셨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네. 예, 근데 무죄인데 바국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고 이로 인해 억울한 평판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신 건가요? 그 소문을 퍼뜨린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평판을 싶은 건 우선 재판에서는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의 다른 어떤 뭐 양형이라든지 그러니까 형을 선고하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영향은 안 미치고 저희가 알기로 명예훼손죄가 적시해야 된다고 성립되기 때문에 소문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간과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그 점을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뜻으로 네, 설명을 하신 건가요? 말 자체를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요. 형법상으로는 죄가 없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이해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팀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때 일어나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지 뭐 잘못했다, 잘했다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나와서 인사와 같이 들어갈까요? 네. 자, 우리 대표자 갑시다. 어디? 제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팀 홍천중학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팀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휴식 뒤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엄친아에 대한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엄친아가 항의하자 나대장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엄친아를 왕따 절친 찐따라고 헐뜯었고 결코 친구를 해하려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증인 박소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저학생이 피해학생일 것을 보이는 핸드폰을 편의점 쓰레기 봉투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통 내에서 나대장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모티콘을 사오라는 등의 행위, 사이버 불링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